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진가를 위한 포토샵 강좌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론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미지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사진을 보정하면서 반드시 신경 써야 하는 시스토그램, 막대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미지의 종류입니다. 이미지의 종류는 비트맵 이미지와 벡터 이미지가 있습니다. 비트맵 이미지와 벡터 이미지가 있다. 우선 비트맵 이미지입니다. 비트맵 이미지는 픽셀로 이루어져 있다. 자, 픽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픽셀은 디지털의 이미지를 다루는 원서입니다. 픽셀은. 다시 말해서 여기 조그만 사진이 하나 있는데 가로가 200픽셀, 세로가 200픽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200 곱하기 200 해서 4만 화소의 사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자,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진과 같은 이미지는 비트맵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비트맵 이미지는 픽셀로 이루어져 있다. 픽셀로 이루어져 있어서 확대하면 이미지가 깨진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픽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포토샵 화면에다가 장미 사진을 하나 불러오고, 그리고 영어로 로즈라고 글씨를 써놨습니다. 이 사진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어도비 계열의 프로그램들은 확대를 하는데 컨트롤 플러스를 씁니다. 컨트롤을 누르고 플러스 키를 누르면 화면이 커집니다. 이렇게. 반대로 컨트롤에 마이너스를 누르면 화면은 줄어듭니다. 그 다음 컨트롤에 제로를 누르면 화면을 딱 맞춰줍니다. 화면을. 자, 이 세 개는 좀 외놓고서 쓰시면 좋을 겁니다. 그 다음 여기 이제 돋보기 표시는 언제든지 확대죠. 무슨 소프트웨어가 되었던.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정도 확대에서는 뭐 확대도 아니네요, 아직. 자, 지금 쭉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보이는 현상이 이 둥그런 원이 톱니바퀴처럼 변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조금 더 확대를 하니까 네모칸이 하나씩 생깁니다. 요 생긴 네모칸의 한 개를 우리는 픽셀이라고 부릅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진은 비트맵 이미지다. 그래서 픽셀로 이루어져 있고, 또 확대를 많이 하면은 깨진다. 이렇게 비트맵 이미지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컨트롤 플러스, 컨트롤 마이너스, 컨트롤 제로를 이 시간에 암기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벡터 이미지입니다. 벡터 이미지는 확대해도 이미지가 안 깨진다. 그냥 뭐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은 일러스트레이터 화면입니다. 제가 컨트롤 제로를 쳐서 화면에 맞춰서 놨습니다.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돋보기를 찍고 별 부분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확대가 됩니다. 이렇게 확대가 되어도 스페이스바 누르면 화면을 이동할 수 있다 그랬죠.
20배 이상 확대했는데 깨지질 않죠. 이게 벡터 이미지입니다. 우린 뭐 벡터 이미지는 그런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중요한 것은 사진은 비트맵 이미지다. 히스토그램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막대 그래프인데, 이 히스토그램이라는 것은 디지털 이미지의 픽셀을 그래프로 보여주는 거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사진을 보정하는 데 있어서 특히 사진의 밝기를 보정하는데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이 아래쪽에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아래쪽에 사진이 하나 있고, 이 사진의 히스토그램은 오른쪽처럼 있습니다. 제가 밑에다가 글씨를 써놨습니다. 0에서 255까지. 왜 0에서 255냐 하면은 RGB 컬러는 8비트 컬러입니다. RGB 컬러는 8비트 컬러이기 때문에 2의 8승이 되겠죠. 2의 8승을 곱하면 256이 됩니다. 256이기 때문에 0에서부터 255를 하면 256까지가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왼쪽 사진에 요 정도 부분을 스포이드로 찍으니까 R이 110, G가 85, 브루가 124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으는 거죠. 지금 요 사진은 200만 화소 정도의 사진입니다. 사진을 크롭한 거니까 200만 화소 정도 되는데, 그런 200만 개의 점을, 근데 RGB 하니까 200만 곱하기 3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600만 개 정도의 수치를 모아서 그래프로 그린 겁니다. 연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컴퓨터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히스토그램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포토샵이나 또 ACR 밝기를 보정하는 기준값이다, 기준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카메라에도 똑같은 히스토그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위에 지금 3개의 히스토그램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얀색의 이미지입니다. 색이 하얀 거밖에 없으니까 여기 이렇게 모여 있는 거죠. 하얀색 뿐이니까. 반대로 세 번째 사진을 보면 이거는 완전히 검은색의 히스토그램입니다. 그거 보니까 이렇게 왼쪽에만 모여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사진을 보면 이제 생각이 되겠죠. 50% 회색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이미지를 다루는 데 있어서 50% 그레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256의 가운데 값을 하면 128이 됩니다. 128 되는 지점에 전부 색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는 회색의 이미지입니다. 자, 이런 거를 조금 신경을 쓰면서 잠깐 ACR 화면을 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건데, 여기를 값을 재니까 아까 쟀던 요 값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이게 히스토그램이 되겠죠. 아까 설명드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린 이 히스토그램을 가지고 뭘 읽어야 될 건가, 뭘 알아야 될 건가 하는 부분을 알아보면, 첫째는 히스토그램의 분포입니다. 지금 이 히스토그램을 보면 분포가 오른쪽에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왼쪽의 사진을 보지 않더라도, 이 사진은
밝은 게 많은 사진이로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왼쪽의 사진을 보면, 왼쪽의 시스토그램을 보면 사진을 보지 않더라도 어두운 쪽에 많이 치우쳐 있구나. 그렇다면 이 사진은 전체적으로 좀 어두운 사진이로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시스토그램 하나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비교적 전체적으로 밝기가 분포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분포를 했는데 다만 아래쪽으로 좀 치우쳐 있습니다. 자, 요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를 판단해야 하느냐 하면 크리핑이라는 겁니다. 요렇게 까맣게 보이면은 우리는 정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까맣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밑에 거는 빨갛게 되어 있고 여긴 하얗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일컬어서 우리는 크리핑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사진의 경우처럼 오른쪽에 하이라이트 크리핑이 밝은 영역에서 크리핑이 났다라고 시스토그램이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쪽은 어두운 영역에서 크리핑이 났다라고 경고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경고를 했다라는 이야기는 보정할 수 있으면 좀 보정해 봐도 되는 거고 하다 안 되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출 사진, 일몰 사진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거를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또 야경 사진 찍으면 당연히 깜깜해지겠죠. 그러나 이제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이 크리핑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색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이라이트 쪽에서 크리핑이 난 이 부분은 프린트를 한다면 그냥 하얀색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죠. 또 반대로 이 부분은 그냥 검은색이다. 이렇게 시스토그램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사진을 보면서 시스토그램을 보면서 이제 보정의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